자, 지금이 2026년 4월 1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과연 대한민국은 어떤 이야기들로 시끌시끌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굴 몇 가지 핵심 이슈들을 미리 살짝 엿보면서 지금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경제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정말 큰 소식인데요. 정부가 국민 대부분에게 현금을 그냥 직접 나눠주겠다는 진짜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했다는 헤드라인입니다. 우리 모두의 지갑 사정과 직결되는 얘기죠. 그리고요,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에도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와, 진짜 많은 직장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주 4.5일 근무, 이게 드디어 현실이 된다는 소식인데 이것도 정말 빼놓을 수 없겠죠. 사회면으로 넘어가 보면요. 대중의 정말 큰 사랑을 받던 한 공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의 숨겨진 과거가 드러나면서 지금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용서해야 하는가? 그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 아주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정말 우리 일상과 밀접한 이야기인데요. 아니, 문자 메시지 딱 하나 때문에 직장 안에서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완전히 드러나면서 거의 전쟁 수준의 갈등이 터졌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파고 들어볼까요? 바로 우리 주머니 사정과 퇴근 시간을 확 바꿔놓을 두 가지 중요한 정책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두 가지 카드를 동시에 딱 꺼내든 거예요. 한쪽으로는 국민 70%에게 현금을 주고 다른 한쪽으로는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주 4.5일제를 시범적으로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경제도 살리고 또 삶의 질도 높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의지가 좀 보이죠? 아니,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온 걸까요? 그 배경에는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년에 일하는 시간이 평균 1,865시간이래요. 이게 OECD 평균보다 무려 129시간이나 더 많은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질적인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정도의 강력한 처방이 필요하다고 본 거죠. 자, 이번에는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사회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나라의 큰 정책 얘기에서 벗어나서 한 개인의 과거 문제가 어떻게 우리 사회 전체의 도덕적 딜레마가 될 수 있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논란의 한가운데에는 영화 번역가 황석희 씨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특유의 위트 넘치는 번역으로 정말 유명해졌고 또 SNS 같은 걸로 대중들이랑 소통하면서 되게 다정하고 지혜로운 멘토 같은 이미지를 쌓아왔죠. 그런데 말이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중들이 알고 있던 그 성공한 모습 뒤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2005년 그리고 2014년에 이미 2번이나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사실이요. 이게 2026년이 되어서야 한 언론사의 보도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미 법적으로 죗값을 다 치른 개인의 과거를 언론이 다시 파헤쳐서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 과연 이게 누구를 위한 일일까요? 한쪽에서는 이런 비판이 나와요. 언론의 역할이 대체 뭐냐는 거죠. 개인의 범죄 기록을 끄집어내서 다시 사회적인 심판대에 올리는 게 과연 언론이 해야 할 일이 맞냐? 이런 지적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반대편에서는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가해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잘 나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하는 피해자들의 심정은 어떻겠냐는 거죠. 이 폭로는 당연히 정당하다는 주장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자, 이제 그 무거운 국가적 논쟁에서 잠시 벗어나서요, 우리 일상, 바로 직장으로 한번 현미경을 들이대 보겠습니다. 연차 쓰는 방식, 이 사소해 보이는 문제 하나 때문에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갈등의 핵심. 여러분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딱 두 글자예요. 허락이냐, 통보냐. 선배 세대는 팀장님, 저 연차 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걸 조직에 대한 예의, 일종의 허락을 구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거죠. 반면에 후배 세대는
저 내일 연차 쓰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알리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냐? 연차는 당연한 내 권리니까요. 바로 이 문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연차는 권리지만 조율은 예의다. 그러니까 개인의 권리 당연히 존중해야죠. 하지만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배려, 즉 서로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냐는 일종의 준제 아닌 셈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세 가지 헤드라인.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2026년 4월의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들은 각각 경제, 사회, 그리고 직장 문화 이렇게 다 다른 영역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변화라는 하나의 키워드로 다 연결됩니다. 정부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고 있고 대중들은 공적인 인물에게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는 기존의 권위적인 관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균형점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의 대한민국은 바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개인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되어야 하고 또 공동체의 책임은 어디까지 요구되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과정, 그게 바로 우리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